자, 오늘은 그래머 마스터 형용사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용사하고 부사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0페이지입니다. 대망의 세 자리 숫자네요. 세 자리 숫자. 자,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형태를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형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의 형태를 용이롭게 해주느냐? 이제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형용사는요, 항상 우리가 명사 바라기. 우리가 왜 해를 바라기 하는 걸 해바라기 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용사는 반드시 명사와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형용사의 의미와 쓰임. 형용사는 사람, 사물, 동물의 모양이나 성질이나 상태나 수량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형태,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성질은 어떤 기능을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스는 뭐 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렌지 주스는 뭐 쓰다, 뭐 아니면은 뭐 물은 달다, 물론 설탕물은 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성질을 얘기한 거고, 상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얘기하면 뭐 찡그리는, 아니면은 뭐 기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수량은 말 그대로 그냥 몇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책이 2권 있다 하면은 two books라고 얘기할 때 to가 이제 형용사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단어들을 보면 pretty, cute, kind, white, blue, big, small, want to, many, much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pretty나 cute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white, blue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뭐 성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있고, 그 다음 big, small이라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뭐 성질이나 상태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want to, many, much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량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쓰임은요, 자 보세요, 명사를 꾸며주거나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과가 만약에 크다라고 얘기할 때 big apple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볼게요. 사과들 중에서도 왜 큰 게 있고 좀 작은 게 있잖아요. 그냥 모양 크기 비교해봤을 때, 그죠? 그래서 여기에 big이라고 하는 단어가 apple이라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big apple 하지 말고 the big apple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그 큰 사과라고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big이 apple을 꾸며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 밑에 여기 보면은 주어, 동사, 형용사 해가지고 동사 뒤에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라고 얘기할 때도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 big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뿌르륵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앞에가 the apple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big이라는 말을 넣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동사는 여기 비동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은 요거를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동사들도 존재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비동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는 the apple 3인칭 단수니까 is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과는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큰 게 바로 그 사과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꾸로 해도 말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얘를 보통 보어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형용사 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크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여기를 보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주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는 게 형용사의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This is a new dress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드레스이다. 익혔는데 이 드레스가 앞으로 빠져가지고 이 드레스는 new, 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문장에 대한 변환들도 조금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나와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형용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는
비동사 또는 become, 그 다음에 turn, look, feel, sound, taste, smell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게 이제 학년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이제 접근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 turn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돌다가 아니고요. 뭐뭐로 변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로 변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He turns 그 다음에 pale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pale이라는 단어가 창백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창백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 말의 의미는 상황을 봤을 때 막 처음에는 막 신나가지고 막 기쁘다 룰루랄 예를 들어 시험 칠 때 시험 공부 많이 했으니까 열심히 할 수 있겠지가 딱 했어. 근데 문제를 딱 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야. 갑자기 즐겁다가 창백해지는 그런 상태. 뭔가 좀 당황해지거나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건강의 문제로 얘기하면은 막 그 전날은 막 즐거워가지고 라 했다가 갑자기 찬바람 맞고 난 다음에 막 창백해져. 아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를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look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 보이다. 뭐뭐로 보이다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야, 너 되게 신나 보여. 너 되게 창백해 보여.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eel은 느끼다. 그 다음에 sound는 이게 듣다가 아니고요. 뭐뭐로 들리다. 이런 뜻으로 얘기해요.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 희선이가 인혁이한테 우리 짬뽕 먹으러 갈래?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거 괜찮게 잘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it sounds interesting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taste하고 smell은 요거는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어가 음식이 나와요. 음식이 나오고 만약에 taste를 쓰게 되고 뒤에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은 이 형용사한 맛이 나다 이런 뜻이에요. 형용사한 맛이 나다. 만약에 여기서 smell이 나오게 되면은 형용사하는 냄새가 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꾸며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something이나 anything처럼 이렇게 띵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형용사가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뒤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그 개념 설명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은 자, 첫 번째가 일단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수량에 대해서도 일단 얘기를 했었어요. 수량을 얘기를 할 때는 수량은 정확하게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얘기하면 좋긴 하겠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많은 거하고 조금 있는 거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many much와 보면은 many는 많은이란 뜻인데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온다 하는 거. 그러면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s나 es가 들어가는 거. 만약에 불규칙이면은 뭐 people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much는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온다 했으니 셀 수 없는 건 당연히 복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단수 명사로 쓴다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에서 보면은 many를 썼는 경우는 지금 onion에다가 s가 붙었고 여기도 many 뒤에는 car에다가 s가 붙었죠. 그죠? 그런데 much를 썼을 경우는 뒤에 money가 들어가거나 water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라든지 아니면 치즈라든지 아니면 종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many를 쓰는 게 아니고 much를 쓴다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ome과 many인데요. 잠깐만 여기서 책 말고 책에서 좀 플러스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many, much 같은 경우에 many는 분명히 복수형 들어간다 그랬고 much는 무조건 단수형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둘 다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a lot of라는 표현이거나 lots of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셀 수 있는 명사, 즉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단수형 둘 다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책에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면 되는 거고요. 좀 팁으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ome과 any. 이거는 몇몇의 조금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둘 다에 쓰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some onions 해도 되고 some money를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some과 any를 쓸 경우는요.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긍정문이나 권유문에 쓰인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 any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건데 특히 여기서 some에서 이제 권유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뭔가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물 좀 줄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먹을 것 좀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무조건 대전제가 뭐냐면은 yes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yes의 의도를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연서가 밖에서 실컷 뛰어놀고 왔어요. 그것도 뜨거운 여름에 막 실컷 뛰어놀고 있다가 집에 들어왔어. 이렇게 왔어. 그랬더니 어머님이 물 좀 줄까?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목마르니까 당연히 물을 마셔야 되겠죠.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니까 어머님께서. 그죠? 그런데 아니 나 물 먹으면 살쪄. 이런 경우는 조금 별로 없겠죠. 그죠? 그래서 yes의 의도를 가지는 경우. 아니면 또 실컷 뛰어놀고 난 다음에 막 밥 때가 다 됐어. 밥 먹을 때가 다 됐는데 와가지고 밥 좀 줄까? 아니 나 다이어트 할 건데. 이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먹을 것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물론 이제 뭐 맛없는 음식 안 먹으면 뭐니 배가 불렀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일단 빼고요. 자, 그래서 yes의 의도를 가지는 경우에 많이 쓴다. 자, 그리고 부정문에서는 아까 말했던 any 부정문에서 얘기할 때는 조금의 뭐뭐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not이라는 어떤 표현 부정에다가 any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명사도 아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not하고 any를 합쳐지게 되면 결국은 no라는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예문 그냥 보시면 돼요. 자, I don't have 해볼게. 난 돈이 한 푼도 없다라고 얘기할 때 I don't have any money 이렇게 얘기를 해요. any money.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를 여기에 not이 있고 여기 any가 있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은 I have no money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둘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 좀 적어 놓는 게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금의 뭐뭐도 없다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했는 게 이제 형용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형용사의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형용사는요. 여러분들이 단어책에서 공부를 할 때는 대부분 받침 니은으로 해석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산이나 돈이나 문과 같이 그냥 그 자체가 명사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얘네들을 제외하고 무조건 뭐뭐인, 뭐뭐하는, 뭐뭐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받침 니은자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형용사로 쓴다고 보면 됩니다. 자, A번. 다음 문장에서 형용사를 모두 찾아 밑줄을 그으시오. 자, 일단 쌤이 문제를 풀어줄 때는 잠시 영상을 끄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적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에 dirty 요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옷 요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poor도 여기에 들어가요. poor은 뭐냐면은 가난한 또는 불쌍한 요런 뜻입니다. 자, 2번 The soccer game was very exciting 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the 축구 경기는 매우 신났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 exciting이 결국은 뭐가 돼요? 저기 뭐예요? 형용사 보호가 되는 거죠. 얘를 만약에 다른 표현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The very exciting soccer gam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exciting이 결국은 누구를 꾸며줘요? 축구 경기를 꾸며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 The sneakers are old and dirty 하는데 여기서는 자, 그 운동화는 오래되었고 더러웠다 하니까 이 부분이 바로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만약에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The old and dirty sneakers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아까 something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다 그랬죠? 형용사가 뒤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special. 이게 바로 특별한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 그림의 상황에 맞도록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 볼게요. My cat. 내 고양이는 이러한 털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눈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지금 보기에 보니까 뭐 저기 뭐 귀여운 이런 말들은 없죠 지금 그죠? 그럼 모습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털 색깔이 흰색이니까 white. 그 다음에 눈 색깔이 지금 녹색이죠? 그래서 green.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Michael was very blah blah. 그리고 so he went to bed. 그는 자러 갔대. 자러 간 건 당연히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잠이 와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sleepy. 여기 들어가고요. 자, my father likes something 빈칸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아빠가 뭐를 좋아하시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림을 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약간 뭐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뭔가 단 거 이런 식으로 스윗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The girl is 빈칸 but the boy is 빈칸. 그러면은 요거는 키와 관련된 얘기니까 이 여자아이는 키가 크다 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요? 톨이 들어가겠고 남자아이는 작으니까 short가 들어가는 거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C번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1번과 2번은 지금 매니머치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뒤에 명사가 복수인지 단수인지 그걸 보면 되는 거고 3번, 4번 같은 경우는 긍정문이냐 부정문이냐 해서 some과 any를 쓰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데 1번은 지금 보니까 비동사도 all이 나왔고 뒤에가 cities라는 복수가 나왔기 때문에 1번 정답은 many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은 지금 보니까 salt and sugar가 나와 있죠. 우리가 소금과 설탕은 알갱이 개념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뒤에 s도 안 붙었기 때문에 정답은 much가 되는 거고 3번 There are some annual ants on the bench 했는데 자, some과 any는 아까 내가 긍정, 부정의 개념만 보라 그랬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얘는 지금 부정문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물음표도 지금 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some이 되는 거고 4번은 보니까 여기 don't가 있어요. 그럼 부정문이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any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 다음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우리는 많은 시간이 없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much 그 다음에 time 이렇게 들어가요. 선생님 anytime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anytime이었으면 많은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죠? 시간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much time이 맞는 거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착각하실까봐 말씀드릴게요. 이 time이라는 단어에 s가 들어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이거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무슨 번, 뭐 3 times, 4 times 이런 식으로 뭐 3번, 4번 이렇게 얘기할 때. 알겠죠? 자, 거리에 사람들이 많니? 자, 이번에는 물음표가 들어갔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많은, many, 그 다음에 사람들, people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3번 우리는 빵이 조금도 없다. 자, don't가 들어갔고 조금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any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빵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빵은 그냥 bread라고 해주면 되죠. 왜냐하면 some과 any는 셀 수 있든 셀 수 없든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샐러드 좀 드실래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샐러드 좀 드실래요? 이거는 권유문이죠. 그죠? 권유할 때 쓰는 거니까 이때는 any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some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샐러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이제 부사를 이제 보게 될 건데요. 부사. 자, 부사는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부사예요. 그러니까 부차적으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부사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문장에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지장이 없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 연서가 짜장면을 먹는다. 이거는 문장이에요. 그죠? 연서는 짜장면을 빨리 먹는다. 빨리라는 말이 빠져도 연서는 짜장면을 먹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인영이는 키가 매우 크다. 에서 매우라는 말이 빠져도 인영이는 키가 크다가 돼요. 맞죠? 자, 희선이는 매우 귀엽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매우라는 말이 빠져도 귀엽다라는 말은 적용이 돼요. 됐습니까? 자, 단우는 매우 빨리 달린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단우는 달린다 해서 끝나요. 됐죠? 근데 매우 빨리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뭔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사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구체적 설명. 어떤 문장에서 주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건데, 자, 일단 의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부사는 장소, 방법, 시간, 빈도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소, 그럼 장소는 어디에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시간은 뭐뭐 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 빈도는 아까 말했던 횟수 정도. 물론 이거는 정확하게 몇 번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장소를 나타낼 때는 here and there, 여기저기, 그 다음에 kindly, carefully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quietly까지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인영이는 연서에게 인사한다. 이거 문장 되죠, 그죠? 근데 인영이는 연서에게 친절하게 인사한다. 굳이 친절하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사는 한 거예요. 맞죠? 그 다음 carefully, 조심스럽게. 자, 인영이는 자동차를 조심스럽게 고친다. 여기서 조심스럽게란 말을 빼더라도 인영이는 자동차를 고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early tomorrow. 요거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장인데, 나는 일찍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lways나 sometimes 등은 빈도를 나타내는 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쓰임은요. 아까 형용사는 명사 바라기라 그랬잖아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하고 다 꾸밉니다. 명사를 제외하고 다 꾸며줘요. 자, 그래서 얘는요. 동사를 꾸며줄 때는 아까 말했죠. 그는 일어났다, 일어난다, 일찍. 이 말이 없다 하더라도 일어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평소에보다도 일찍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자, 요것도 얘를 한번 빼볼게요. 그럼 이 책은 흥미롭다, 재밌다 이런 얘기거든요. 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매우 흥미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책을 읽다 보면은 재밌네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오 재밌네 이렇게 얘기할 때 약간 사람의 반응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he speaks very slowly. 그녀는 말을 매우 느리게 한대요. 자, 그럼 이건 이런 거죠. 원래 느린 경우라면은 인영아 너 밥 먹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느린 거예요. 그런데 인영아 너 밥 먹었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좀 답답해 좀 빨리 좀 말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아우 매우 느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또 다른 어떤 부사를 꾸며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하는 거는요, 요 하나의 부사 단어가 전체 문장의 어떤 분위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데 운이 좋게도 통과를 했대요. 그러면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공부를 안 했어. 근데 긴장은 하고 있어. 나 공부 안 해도 뭐야 너 시험 통과하겠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잘 찍어갖고 풀다 보니까 다행히도 통과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경우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물론 상황이 좀 안 맞기는 하지만은 unluckily-라는 말을 넣어볼게요. 그럼 이거는 운이 없게도 그는 그 시험을 통과했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기 싫어. 무슨 시험인지 모르겠어. 괜히 친구를 막 합격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에이 나는 대충 찍어야지 하면서 진짜 찍은 거예요. 그냥 촉촉촉촉 찍은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가 더 성적이 잘 나오게끔 나는 뭐 한 20점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막상 매겨보니까 그 친구보다 더 잘 나온 거야. 안 돼. 나 친구 시험 통과시켰는데 내가 잘 나오면 어떡해. 운이 안 좋게도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해버렸다. 됐습니까? 문장의 분위기를 다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얘기하는 건데 곧 설날이잖아요. 1월달 되면 설날인데 나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이번에 돈 한 10만 원 받겠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돈을 5만 원 받았어. 그럼 이거 운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죠? 불행하게도 난 5만 원 받았어 이거야. 근데 다음 상황이야.
자, 설날인데 친척들이 거의 안 왔어. 거의 안 오고 뭐 날씨가 막 안 좋고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좋고 뭐 이러고 거의 안 왔어. 아무도 안 왔어. 아, 나 이번에 세뱃돈 못 받겠네. 막 받아봤자 한 1, 2만 원 받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갑자기 어떤 어른이 딱 나타나요. 자, 5만 원 이런 거예요. 와, 게이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운이 좋게도 5만 원 받았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어떤 부사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분위기는 달라진다 하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는요, 약간 형태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동사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형용사 단어에다가 ly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ly가. 근데 얘는요, 한 가지 특이한 게,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우리 보통 e는 발음 안 한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ing를 얼마 전에 배웠지만은 e 빼고 ing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e는 그대로 놔두고 ly를 씁니다. 알겠죠? 이거 되게 많이 틀려요.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y로 끝나는 형용사는 당연히 y를 i로 고치고 ly죠. 요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음 더하기 y로 끝나는 형용사는 y를 i로 고치고 ly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 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를 얘기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fast, 그 다음 late, 그 다음 high, early, hard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어떤 경우에 형용사고 어떤 경우에 부사인지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쉽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로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저 fast라는 단어 하나만 볼게요. 자, 보세요. 자, 그 남자 아이는 빠르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성격에 있어서 빠르다 이런 거겠죠. 그 남자 아이는 빨리 달린다. 자, 뭐의 차이예요? is와 run의 차이예요. 선생님, 얘는 뜻이 뭐 이 뜻의 차이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건 뜻의 차이가 아니고요. 동사의 종류의 차이예요. 얘는 비동사죠. 비동사나 아니면은 뭐 아까 우리가 배웠던 뭐 become 동사나 뭐 look이라는 동사나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전부 다 얘는 형용사로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쉬운 걸로 접근할게요. 일단 비동사가 나와 있으면은 얘는 전부 다 형용사예요. 그런데 run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예요.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를 얘기를 할 때는 뒤에 단어는 무조건 부사가 들어갑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무조건 부사가 들어간다 하는 거. 그래서 동사의 종류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형용사는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지만은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걸로 포인트를 잡아서 그걸로 이용해서 아, 그럼 걔는 형용사겠구나.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빠른 소년 하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The fast boy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달리기 선수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여기다 boy를 안 집어넣고 달리기 선수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the runner is fast. 그럼 그 달리기 선수는 빠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밑에 거는 그 달리기 선수는 빨리 달린다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거는 동사의 종류를 보고 판단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예외로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는 이거는 불규칙이에요. 불규칙. 그래서 good은 well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도 되게 중요한데요. ly로 끝나지만 형용사인 단어. 지금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적으세요. 명사 단어에다가 ly가 들어가게 되면은 형용사로 바뀌게 됩니다. 명사 단어에다가. 됐죠? 그러면 원래 love란 단어는 사랑이니까 사랑스러운. 받침니은 들어갔죠? friend 친구죠? 근데 친근한 들어갔으니까 형용사죠. lonely, lone, 외로움. 그 다음에 ly 들어갔으니까 외로운. 이렇게 되는 거. 나머지도 같이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부사에 ly가 들어가서 다른 뜻이 되는 부사. 요것도 기억을 하세요. 뜻 자체가 조금씩은 달라져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highly는 높게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hardly 거의 뭐뭐 안팎하는 것도 거의 힘들게 뭘 못하는 거.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거는 뜻 자체가 조금씩은 달라진다 하는 거. 요 부분이 조금 어렵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놔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빈도부사가 지금 나오는데 빈도부사는
잠깐만요. 빈도부사는 자, 그 다음에 빈도부사는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부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서는 짬뽕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의 어떤 기준점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먹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정확하게 일주일에 몇 번 먹는다고 횟수를 구체적으로 세지는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략 어림 잡아가지고 매일 먹어, 그냥 보통 먹어, 그냥 뭐 어쩌다 먹어, 거의 안 먹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빈도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never라는 표현은 결코 뭐뭐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굳이 따지면 0%예요. 굳이 이건 숫자 노름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로 나오게 되면은 표가 딱 나올 거고 그 표에서 몇 번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자, always는 항상이니까 일주일 기준으로 따지면은 거의 일주일에 7일 정도를 무조건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 다음에 usually, often, sometimes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주는 건데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릴 거는 요까지는 때때로인데요. 여기서 살짝 끊어주세요. 여기서 거의 뭐뭐 않다 하는 말도 나중에 빈도부사에서 배우게 될 건데 이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hardly가 여기 들어가요. hardly가. 알겠죠? hardly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말 나오기는 그냥 적을게요. 그냥 hardly, scarcely, rarely. 좀 어렵죠 단어들이. 그 다음에 뭐 seldom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요. 지금 이거는 바로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 놓기는 하세요. 그래서 책에서도 지금 저 표현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문제로도 저건 나오진 않을 겁니다만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런 것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 단어들은 고등학교 들어가면 엄청나게 중요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알겠죠? 자, 위치. 일반적으로 비동사와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이 위치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sometimes 같은 경우는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가서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도 있고 문장 제일 뒤로 빠져서 나올 때도 있어요. sometimes만 약간 좀 예외인데 이거는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지 이 법칙에 위배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빈도부사는 다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데 sometimes는 플러스로 해서 제일 앞에 들어갈 때도 있고 제일 뒤에도 들어갈 때도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서 외울 때는 뭐 유명한 말입니다. 저비 디 일 앞 이런 식으로 저비 디 일 앞 아니면 저디 비디 일 앞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외워준다 하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머 체크업으로 넘어가서 다음 형용사에 부사형을 쓰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ly가 들어가면 되는데 ly가 안 들어가는 것도 있죠. 자, 일단 첫 번째는 nice에다가 ly 이 그대로 놔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kind는 kind에다가 ly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 easy는 어떻게 해요? y를 i로 고치고 ly 그 다음에 quick 같은 경우도 quickly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safe 같은 경우도 safely 아까 이 안 뺀다 그랬죠? 그래서 safely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fast는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둘 다 fast를 쓰면 됩니다. fastly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areful 같은 경우도 careful에다가 여기에다가 ly가 들어가면 되고 happy는 y를 i로 고치고 ly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관료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전부 다 이제 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 그럼 부사 단어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unluckily, ly가 들어갔죠. 운이 없게도 나는 시험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그다음 my brother plays soccer very good 아니죠. 매우 좋은 축구 선수를 한다. 이게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that is a very tall 그 다음에 tall very 하는데 요런 very 같은 경우는 형용사를 앞에서 반드시 꾸며줘야 됩니다. 요것도 위치를 잘 기억을 해놔 놓으세요. 그 다음에 4번 그는 집에 왔다 어제 왔는데 어제 최근에 왔다 하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어제 늦게 왔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저거는 lat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아까 말했던 빈도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조디, 비디, 일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동사를 일단 먼저 봐야 되는데 1번은 보니까 일단 is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 often이라는 단어에다 어떻게 돼요? be, d라 그랬으니까
is 뒤에 이 often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very busy 그 다음에 on weekends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는 jog한다. 이게 조깅한다 동사예요. 근데 비동사 아니죠. 일단 일반 동사로 들어갔으니까 always가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he always 그 다음에 jogs 그 다음에 in the park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3번 I will fix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번에 will이라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조동사 뒤에 never가 들어가야 되니까 I will never 그 다음에 fix 그 다음에 the broken 그 다음에 computer 또는 컴퓨터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My father skips breakfast 우리 아빠는 아침을 거르신다. skip이라는 단어가 거르다인데 얘는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니죠. 그래서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앞에다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usually skips breakfas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볼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우리말 뜻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는 잠을 잘 수 없다. on a hard bed 하니까 여기서 hard는 침대가 어떻죠? 침대가 열심히 하지는 않죠. 그죠? 그럼 침대는 딱딱한. 자, 그 다음에 the gardener 그 정원사는 그 일에서 딱딱하다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죠? 이거는 열심히 사람이 뭔가 하다는 얘기는 사람이 단단해지진 않아요. 사람이 단단해진다는 얘기는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뭔가 꾸준하게 일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나에게 hard하다. 문제가 hard하다. 이런 시험지 문제 풀 때 이 시험지 너무 딱딱해 이러진 않죠. 종이가 딱딱한 거지. 그지? 이 시험지 너무 열심히 해 이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려움이다. 자, 그 다음에 the swimmer practices hard 했어요. 자, 이번엔 보세요. 그 수영 선수는 연습을 한대요. 그럼 열심히 연습하겠죠. 그죠? 이거는 열심히 부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I can hardly believe the news. 아까 hardly 뭐라 그랬죠?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뉴스를 거의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의 뭐뭐 않다. 이런 식으로 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다 했고 자, 뒤에 나와 있는 10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10페이지까지는 일단 숙제로 돌릴 거고 일단 요거 다 보는 대로 일단 문제를 좀 풀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